노다지 썰전. 오늘은 LS 엘렉트릭의 미래 성장 전망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향 대규모 수주 같은 뭐랄까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지만요. 동시에 또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신사업 관련 불확실성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S 엘렉트릭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네, 저는 현재 LS 엘렉트릭이 마주한 그 관세 문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ESS 같은 신사업의 좀 더딘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견주한 순수실득과 또 전략적인 시장 대응 능력을 볼 때 LS 일렉트릭이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LS 일렉트릭의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성장을 이끌 거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추가 수주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최근 구글에서 신규 수주로 확보했고 또 XAI 2차 물량 논의처럼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이건 이제 고객 기반 확대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영업 환경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요. 빅테크 기업 대상 물량은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낮아서 그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100% 전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4월 이후 신규 수주권은 관세 전가 조항을 포함해서 협상 중이고 기존에 반복되던 물량도 판가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미래 준비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을 겨냥해서 삼성물산과 JV, 합작법인이죠. 이걸 설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우선순위는 빅테크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긴 합니다만 중장기 성장 동력을 착실히 확보하고 있는 셈이죠. 기존 사업인 전력인프라 부문도 XAI향 물량 선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자동화 사업부 역시 상반기 수준의 안정적인 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좀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그 관세 부담하고 신사업의 불확실성, 이게 LS 일렉트릭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2025년 8월부터 일부 품목의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시작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재무 영향은 아직 불확실해요. 특히 관세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수주한 물량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유틸리티 고객사 물량 같은 것들은 관세 전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S 사업 역시 문제입니다. 시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지, 소위 그 개화 시점이 불투명하고 이미 원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수익성 확보가 이게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현재 사업 우선순위에서 빅테크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좀 밀려 있다는 점도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죠.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부담이고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기대된다고는 하지만 자동화 사업부의 대폭적인 개선은 어렵고 전반적으로 2분기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은 글쎄요, 기대했던 것만큼의 가파른 성장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그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동해안 프로젝트에서 3주간의 공사 지연이 발생한 정도 사소해 보이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영향이 관리 가능한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고객은 가격 민감도가 낮아서 전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요. 신규 계약 시에는 이미 관세 관련 조항을 넣어서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빅테크 외 고객, 특히 관세부가 이전에 계약했던 가격이 민감한 유틸리티 고객사들을 대상으로는 전가가 쉽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원가 산정 방식 자체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단기 실적에는 분명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ESS 사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셨는데
시장의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삼성물산과의 합작법인 설립 같은 것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투자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 잠재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개화 시점하고 수익 모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경쟁만 심화될 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회사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 발표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글쎄요, 그만큼 단기적인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방증 아닐까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수주 모멘텀, 특히 빅테크 중심의 수주는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XAI 2차 물량 논의처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수주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라든가 또 3분기 성장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 즉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이런 상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늘어난 수주가 실제 이익률 개선으로 얼마나 또 언제쯤 가시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LS 일렉트릭은 관세라는 단기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중심의 견조한 수주와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SS와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와 준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수주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관세 영향의 구체적인 파급 효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흑자 전환 시점, 그리고 ESS 시장의 경쟁 심화와 불확실한 개화 시기 등 현실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신중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LS 일렉트릭의 향후 전략과 성과에 대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